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이제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그 세율은 밑에 표를 보시면 금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공시가격이 1억이면 곱하기 60% 하니까 6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6천 이하였을 때는 0.1%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6억이다. 그럼 거기다 60% 곱하니까 3억 6천이 되죠. 근데 공시가격이 6억인데 과세 표준이 3억 6천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과세 표준 그러면 공시가격에다 60% 곱한 금액이니까 곱하기를 해가지고 나온 그 3억 6천을 초과하면 세율은 3억 6천까지는 57만 원이 나와요. 주택 이게 1년치라는 이야기예요. 1년치 57만 원 나오고 근데 거기서 3억까지는 57만 원 플러스 3억 초과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에 0.4%를 초과 누진세율로 더하기를 해가지고 토탈 금액을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우리 이제 혹시 요거 부동산 계산기 혹시 그때 사용해 보셨죠? 네. 지난번 스토리. 네. 부동산 계산기 보시면 보유세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보유세 보시면 일단은 1세대 다주택으로 한번 볼게요. 다주택이고 2001년 도시주택 공동 1세대 1주택자 주택으로 가야 되겠네요. 보유세인데 재산세, 종부세는 95%인데 재산세가 좀 다른 건데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6억이다. 재산세는 81만 원 나오네요. 57만 원 플러스 3억 초과액의 0.4%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계산해보면 아주 쉬워요. 부동산 계산기 활용해가지고 거기다 금액만 딱 넣으면 이번 연도 재산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만 딱 나와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올해 대략 한 81만 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시 지역분 재산세하고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총 납부세액이 147만 6천 원이 돼버린 거예요. 네. 엄청 금액이 커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말을 해야지. 세금이 81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도시분 재산세가 들어있고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계산기 활용하시면 아마 계산하는데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개정된 게 특례세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궁금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신설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을 때 혹시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집에 주소를 옮겨놨어요. 주소가. 네. 부모님 집이 주소 옮겨져 있고 실제로는 저는 서울에서 따로 생활하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그런데 부모님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나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소가 한 집으로 돼 있어요. 주소만 한 집으로 돼 있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두 사람 다 원래는 1세대 1주택이고 금액이 공시가격이 6억이 안 된 집이라면 두 사람 다 특혜를 받아가서 세율이 낮춰지는데 네. 둘이 합쳐서 2주택이 됐으니까 두 사람 다 특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이거죠.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신설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공시가격이 6억 이하예요. 근데 지금 6억 이하면 서울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집이 좀 많겠어요? 얼마 안 되겠어요? 얼마 안 되겠는데요. 공시가격이 많이 그렇죠. 돼서. 많이 인상이 돼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쪽 당에서 6억 이하의 주택을 이걸 9억으로 올리자. 이제 상의는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올해부터 소급 적용을 하려면 7월 달에 재산세를 당장 내는데 지금 당장 7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번 달에 재산세를 내는데 그러면 냈던 돈을 이 규정이 올라가면 돌려줘야죠. 네. 정부가.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6억이 초과되고 9억이 안 된 사람들은 재산세를 내도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원래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급 적용을 못하고 내년부터 적용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 지금 나왔던 2001년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는 3년간 한시 적용이거든요. 근데 올해 1년은 세금을 내고 내년에만 깎아주고 이제 2년 깎아주고 또 없어진다. 그럼 이것도 좀 문제되죠. 그래서 그 네 번째 보시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이제 그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는 건 사실은 소급 적용해서 먼저 냈던 세금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정부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근데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은 소급 적용은 안 돼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법이 개정이 되면 그 소급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약간 좀 올해 이제 어떻게 이제 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다음 이제 한번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별장. 혹시 별장 가지고 계세요? 네? 별장. 혹시 이제 나중에 별장도 생겨야 되겠죠? 저는 별장은 안 갖고요. 왜냐면 우리 고율 분리세율이기 때문에 안 갖고 저는 회원권만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별장 회원권도 있어요? 아니, 별장이 아니라 콘도? 네, 콘도 회원권이요. 회원권으로? 네, 별장은 별장은 관리도 해야 되고 한 곳만 가지만. 아니 근데 별장 부지도 중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별장이 있어야 중개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도 간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으로. 대리만족으로? 네. 어떤 게 별장, 어떤 게? 네. 그럼 이제 소개는 별장에 대한 그 상담을 다 하실 수 있겠네? 예. 오. 그래서 이 별장이 많은 분들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구별이 애매하더라고요. 상담하실 때 주택으로 상담하세요? 상가로 상담하세요? 주택이지만 네. 주택과 달리 고율 분리세율이라는 거를 강조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려요. 고율? 네. 4% 세율? 예. 근데 주택으로 안 보고 많은 분들이 상가로 봐요. 근데 그거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요게 뭐 착각을 하는 거냐면 어쩌다 주거생활에 사용한다고 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이에요. 왜냐하면 주택이기 때문에 위에 그 별장으로 사용된 건물하고 밑에 있는 땅을 이렇게 묶어서 4%짜리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고지서도 전체 중에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달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게 별장도.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게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주거생활에 사용하는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건물하고 땅을 다 묶어가지고 별장이라고 해요. 예. 그럼 이제 중개사 하실 때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별장을 구입하신 분이 넓은 땅을 가지는 분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땅이 좁겠어요? 돈이 좀 많다. 근데 일반적으로 100평 정도의 별장을 많이 찾으시는. 그래요? 예, 왜냐면 자연녹지 네. 쪽에 아무래도 별장을 찾는 곳은 네. 거의 자연녹지가 많기 때문에 네. 건폐율을 20%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자연 취락지구까지 있으면 1.5배 완화해서 저희가 35%까지 건축 바다 면적을 지을 수 있어서 거의 100평 정도 또는 120평 정도를 찾아야 30평에서 한 40, 50평, 45평까지 지을 수 있어서 이제 그 평수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한 번씩 올려주셔야 되겠네. 예. 그거 보시려면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아무래도 별장이, 네? 큰언니네 부동산? 왕언니네 부동산이요. 네, 그렇지. 왕언니네 부동산에서 보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왕언니네 부동산에서 모든 토지하고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올리실 거죠. 네, 앞으로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세법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실무에서 직접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에서 직접 유튜브로 아마 올려주셔야죠. 네. 그래서 이 부속 토지가 넓으신 분들은 변칙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로 그 땅은 넓은데 별장으로 봤을 때 그 넓은 땅을 묶어서 별장이라고 해버리니까 그 땅까지 고율로 4% 세율이 매겨져 버리면 엄청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넓으니까. 네. 그래서 부속 그 밑에 땅에 경계 표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별장들을 어느 별장에 가보면 담이 이렇게 둘러쳐진 데 있잖아요. 예. 거기는 땅이 넓지 않아요. 근데
별장에 가보면 건물만 단독으로 딱 있고 네. 담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산속에 별장만 하는 건물만 딱 있죠.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이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바닥에 10배까지만 별장의 땅으로 봐서 4%가 되고 나머지 땅은 일반 토지로 봐서 세금이 매겨져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변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별장에 그 토지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주변에 과수를 많이 심어요. 그 옆에 농지인지처럼 과수를 심어가지고 그 또 5년 동안만 과수를 딱 심어놓고 5년 지나면 다 뽑아버리고 미니 골프장을 설치하고 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예. 그래서 중개사 하실 때는 참 그런 게 어렵겠더라고요. 일일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건축물과 부수 토지가 별장인데 거기 보시면 농어촌 주택과 그에 부수된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 별장 중에 일정 규모가 안 되는 농어촌 주택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때는 4% 적용이 안 돼요. 이런 것도 나중에 알으셔야 돼요. 3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그리고 금액이 또 있어요. 그건 취득세에서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취득세에서 별장에서 제외되는 그 농어촌 주택인데 별장에서 제외되는 면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농어촌에 있는 것 중에서 별장으로 어쩌다 한 번씩 주거생활에 사용해도 그건 별장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4%가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봐서 세율이 적용이 돼요. 아,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탄력세율이라는 게, 이건 탄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탄력은 고무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적용을 딱 해놓고 요거를 끌어올려. 또 밑으로 돼. 그러니까 이 세금을 위로도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도 내릴 수 있는 이런 세율을 탄력이라. 근데 사실은 탄력세율이라 쓰지 않고 원래는 표준세율이라고 써요. 표준세율이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게 표준세율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걸 탄력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에서 이제 세금이 계산된 것을 탄력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대략 한 50%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 강남하고 서울 양천하고 서울 용산구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해서 25% 정도 재산세를 깎아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양천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도 25% 정도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감면해줬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세수가 많다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깎아준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럼 50% 범위 내에서 깎을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지원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네.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만큼 올려서 재산세를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재산세 더 받는다면 머리 아프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번 연도에 낮춰주거나 이번 연도 올렸을 때는 이번 연도에만 하는 거지 다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올해 깎아줬으니까 내년에도 깎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 이런 걸 탄력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낼 때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죠? 가감 조정. 네, 50%만큼씩 더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때 하고 지방에 집을 한 채 똑같은 금액인데 왜 세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50%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은 더 받고 어느 지역은 약간 깎아서 받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계산해놓고 거기에서 더 받을 수도 있고 계산해놓고 거기서 깎아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은 생길 수도 있어요.